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대만 매체 더 뉴스렌즈에 왜 대만은 흑백 요리사를 찍어내지 못할까? 우리의 격차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이에 대한 대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을 작은 일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지만 일본이 지배했던 시절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위해 참전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대만이 일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만이 같은 식민지였는데 왜 일본에 대한 한이 거의 없는지는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의 역사가 수많은 나라로부터 식민 지배를 길게 당해왔기 때문이고 그중 대만을 일본이 가장 잘 대해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일본이라 불리는 대만은 일본과 비슷하게 한류를 가장 많이 즐기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묘한 열등감과 경쟁심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한류로 문화적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마음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대만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김 부장이 참교육의 바통을 이어받아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 넷플릭스 순위에서 K드라마가 1위가 아니면 어색할 정도입니다. 대만 최대 토종 OTT 플라이데이에서도 인기 순위 1위는 거의 K드라마나 K예능입니다. 특히 대만은 K예능에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한국과 문화 콘텐츠 격차가 발생하는 4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자본 및 제작 규모의 한계.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결합해 제작진이 고난도 콘텐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대만은 자본 부족으로 대형 스케일 제작이 어렵다. 둘째, 협소한 시장과 글로벌 영향력. 한국은 해외 판권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성공을 거두는 반면 대만은 시장 규모가 작고 수익 회수가 불확실해 모험적인 투자를 꺼리게 된다. 셋째, 소비자 취향과 소재 선택. 한국은 서바이벌, 장르물 등 대중의 몰입도가 높은 복합 장르에 강하다. 반면 대만은 제작비 부담이 적고 안전한 토크쇼나 가벼운 예능, 복고풍 소재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글로벌 플랫폼 활용 부족. 한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전 세계의 브랜드를 노출시키지만 대만은 국제 협력과 마케팅 전략이 제한적이라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기사는 대만이 한국식 대형 제작을 무조건 모방하기보다는 대만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만만의 고유한 강점, 섬세한 감정선과 서사. 대만은 거대한 스케일 대신 가족, 사랑, 성장 등 인간의 복잡하고 진솔한 감정을 자극하는 미시적 서사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본토 문화부터 이민자 문화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대만적 색채는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자산이다. 과감한 사회적 메시지, 고령화, 도시개발, 젠더 평등, 정치 및 역사적 이슈 등 글로벌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묵직한 사회적 주제를 자유롭고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 대만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스펜스, 추리, 청춘물 등 유튜브 등 디지털 소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브랜딩을 강화해 작지만 정교한 웰메이드 IP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형적인 규모 경쟁보다 대만이 잘하는 감정적 깊이와 사회적 위재로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란 제목의 대만 토론 스레드 디카드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대만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는 정교함이라고 생각해요. 촬영 기법, 콘티, 조명, 카메라 워킹, 색감, 음악, 배우 스타일링 등 모든 면이 시너지를 내며 통일감을 줍니다. 반면 대만 드라마는 화면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과 스타일링이 너무 거칠다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제작비 한계 때문에 소재의 제한도 많고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드는 촬영 기법, 전개 속도, 음악까지 대만 드라마보다 훨씬 나아요. 말할 것도 없이 배우들 비주얼부터 차이가 나는데 본인 취향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대만 드라마가 왜 좋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이 너무 얕으시네요. 드라마 몇 편 안 보고 급하게 결론 내리는 사람 같아요.
미드, 일드, 한드, 중드 네 군데 다 섭렵해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미드는 조기종용이 너무 잦고 일드는 훈계조가 심해서 쉽게 질리고 중드는 대부분 연기력 부족한 남신을 위주로만 돌아가는 편이에요. 물론 저 중에서 한드가 압도하는 띵작들도 꽤 많긴 해요. 전반적인 평균치를 놓고 보면 미드, 중드, 한드, 일드 중 확실히 한드가 훨씬 잘 만들긴 해요. 소리 지르는 거 진짜 공감 가네요. 감정 표현을 꼭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 캐릭터들은 맨날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만 드라마 보지 마요. 왜 굳이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애써요? 재밌는 거 몇 편만 보면 충분하죠. 모든 드라마가 다 재밌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드는 그냥 한국어 쓰는 대만 드라마라는 말에 저도 동감해요. 내가 쓴 댓글만 봐도 한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네.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야.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시청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거든. 한드가 장르의 다양성이 없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스토리가 뻔하다고 사극, 시대극, 미스터리 스릴러, 로맨스, 힐링물, 막장 일일 드라마는 물론이고 전문직 법조계 의학 드라마까지 소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다양한데 싫으면 굳이 억지로 볼 필요 없어요. 한드를 안 보는 건 그냥 본인이 그 드라마의 타겟층이 아니기 때문일 뿐이에요. 인생은 짧으니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살면 돼요. 난 그냥 상스럽고 자극적인 맛으로 보는 건데 머리 싸매고 봐야 하는 영화나 미드도 아니고 이런 건 그냥 통쾌한 맛에 보는 거 아니야? 난 한국 드라마에 중국어 더빙 입힌 것만 보면 그렇게 몰입이 깨지더라. 집중이 안 되더라. 한국 드라마와 대만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는 정교함이라고 생각해요. 촬영 기법, 콘티, 조명, 카메라 워킹, 색감, 음악, 배우, 스타일링 등 모든 면이 시너지를 내며 하나의 완성된 통일감을 줍니다. 가끔 연기력이 부족한 아이돌 배우가 나와도 다른 연출적인 요소들이 그 부족함을 잘 메워주죠. 소재도 정말 다양하고요. 반면 대만 드라마는 화면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통일성이 없어요. 배우들이 연기력이 탄탄한데도 가끔씩 몰입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과 스타일링이 너무 거칠다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게다가 제작비 한계 때문에 소재의 제한도 많고요. 성진우가 세계관 최강자이니까요. 왜냐하면 성진우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야. 드라마 자체를 떠나서 홍보랑 방영 후 팬서비스가 진짜 중요해. 물론 드라마 자체 퀄리티가 좋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솔직히 옛날 한드가 진짜 막장이긴 했어. 다 돈 많은 남주에 가난한 여주 그리고 꼭 여우 같은 부자 서브 여주가 끼어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재밌는 한드 진짜 많지 않아?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무브태분 같은 건 소재도 신선하고 진짜 명작이더라고. 한국 드라마에는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 진짜 많아. 몇 년 전 한드 전성기 때 재미있던 건 진짜 최고였는데 요즘 한드는 갈수록 재미없어지네. 한드는 주제가 명확하고 캐릭터 입체감이 살아있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의 기사와 댓글처럼 대만도 일본처럼 한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항상 분석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대만이 왜 한류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대만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만 생기면 바로 중국으로 가서 활동합니다. 결국 인재들이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무슨 문화를 키우겠습니까? 또 중국으로 가서 활동을 해도 중국의 컨텐츠 또한 한류 컨텐츠를 따라오지 못하니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류가 유행한 후로 거의 30년 동안 한류 분석 기사를 써왔고 일본 정부는 한류를 넘어서겠다고 쿨재팬이란 일본 문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분석 기사를 가장 많이 써내려간 일본의 한류 기사를 서양 언론들이 무턱대고 베껴 쓴 바람에 전 세계는 이상한 한류 성공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주도해서 한류를 키웠다입니다.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며 한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차단당했고 문화가 서양 미디어나 일본 미디어를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끝나고 우리 문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게 되고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그 과도기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해왔던 문화 정책에 처음으로 정부의 예산을 쓰기 시작했고 그 지원을 일본 언론에서 뭔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 듯 뻥튀기 되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문화에 지원만 하게 되면 문화가 발전되는 줄 착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효과를 본 나라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쿨재팬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올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일본의 한류 분석 기사는 조금은 기존의 엉터리 분석과 다르지만 아직도 정부 지원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최우수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상 외에도 영화의 삽입곡 골드는 K-POP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아이들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달했으며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 K-컬처의 성공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K-POP,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고급 음식, 화장품 등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에 스며들었습니다.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은 첫날 약 400만 장이 팔렸고 한류 드라마가 스트리밍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과 스킨케어는 G세대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업계 분석가에 따르면 K-POP의 수출 수익은 2025년에 1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K-컬처 블록버스터들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전략과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K-컬처가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공동 감독인 매기강은 1990년대부터 K-POP 그룹 H.O.T의 팬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H.O.T는 현대 K-POP의 원형을 형성한 그룹 중 하나로 칼군무 댄스, 강렬한 후토크가 돋보이는 중독성 있는 노래,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 K-POP은 촌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소감에서 강 감독은 그때 나는 K-POP 팬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내 정체성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전세계 K-문화의 중요한 전환점은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 영화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K-POP 데몬 헌터스의 이관왕은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작품의 성공이 아니라 K-문화 자체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K-컬처 성공의 핵심에는 수십 년간의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K-컬처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영화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스크린 쿼터 제도, 제작 및 배급 인프라 개발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중심 인물 중 한 명은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CJ그룹 부회장인 이미경입니다. 1994년 이미경 부회장은 제프리 칸젠버그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끄는 드림웍스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한국 내 영화관, 스튜디오, 배급망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봉준호와 박찬욱 같은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하며 전 세계로 확산될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작품의 가장 큰 강점은 아마도 스토리텔링일 것입니다. 할리우드처럼 대규모 시리즈와 풍부한 자금이 부족한 한국은 이야기의 질로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도구, 인물 묘사, 감정적 사실감 같은 요소들이 철저히 다듬어졌습니다. 한국 작품들은 종종 흑백 논리가 아닌 모호한 결말, 미화하기 어려운 악당,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의 격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절박한 경쟁, 그리고 비프에서 그려진 이민자들의 억눌린 분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한국어 콘텐츠에 깊은 한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식민 통치, 전쟁, 분열을 통해 축적된 집단적 슬픔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할리우드에서 선호하는 행복한 결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드라마 파친코의 쇼너로 슈휴는 한국 전쟁을 살아남은 할머니가 있어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휴는 한국 드라마는 원래 도피의 수단으로 찾아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강 감독은 북한을 탈출한 아버지 밑에서 토론토에서 자랐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나라가 분열된 것에 대해 강하게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이 요소는 K-팝 데모넌터스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두 가지 면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현실의 고통이 블랙 유머로 승화되어 고난을 가볍게 표현합니다. 현대 미국 관객들은 이 표현적 기법에 강하게 끌립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할리우드를 따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스튜디오와 한국 출신 감독, 프로듀서들이 할리우드와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 창작자들이 한국과 미국 문화를 교차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K-팝 데모넌터스는 영어 작품이지만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모두 세부 사항에서 표현합니다. 파친코를 연출했던 수유 감독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드라마의 오프닝 크레딧은 두 문화의 융합을 구현하며 등장인물들이 1960년대 미국 팝송 Let's Live Today에 맞춰 파친코 가게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프는 수치심, 분노, 부모의 압박 같은 한국 민족 감정을 미국 스릴러 표현에 녹여냈습니다. 하이브 아메리카의 영화 및 TV 사장인 제임스 씨는 지금은 한국을 위해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만드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K컬처 성공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글로벌 유통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가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제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모넌터스 같은 작품들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한국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K-팝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미국처럼 작품을 만들고 관객에게 홍보하는 방식과 달리 K-팝에는 팬들이 처음부터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K-팝 세계에서는 팬투표, 스트리밍 캠페인 참여, 소셜미디어 공유가 음악과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BTS가 이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BTS는 힙합, R&B, EDM 등 미국식 음악을 한국 특유의 문화와 융합시켰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패션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팬 참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BTS의 팬덤과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팬 참여 모델은 현재 K-팝 컬처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주인공인 3인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는 영화의 경계를 넘어 진짜 아이돌처럼 공연합니다. 골든 같은 노래의 인기에 앞서서 관객들이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상영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K컬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그림자 같은 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전으로는 K컬처 시장의 포화 위험과 과다한 상업화로 인해 독창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품의 규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묘사된 감정과 창작자의 독창성 같은 한국 콘텐츠의 본질이 블록버스터의 압박에 짓눌리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지되는 한 K컬처의 동력이 식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역시 일본 열대의 기사가 아니라 포브스 재팬의 분석 기사라 기존의 엉터리 한류 분석 기사와 차이가 큽니다. 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역사가 담겨있는 드라마 파친코를 언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상하게 한류 앞에서만 한 몸에 마치 두 가지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이제 중국 콘텐츠가 전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K-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과다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 세계 1위에 올랐던 참교육은 4주 연속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 주간 인기 1위를 했고 현재 전 세계 1위에 있는 김부장 역시 주간 인기 4위까지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중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는 중국의 두 가지 칼럼에서 이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중국 드라마가 전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 유행한 적이 없지만 이 첫 번째 칼럼에서는 중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고 허풍을 떱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과거 중국 드라마는 얼마나 강력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한국 드라마들은 한때 동생 같았다.
1라운드 과거의 압도적인 누적 역량, 중두 압승, 문화산업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홍콩, 대만, 중국 본토는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로 사극, 무연물, 현대 멜로물을 쏟아내며 아시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는 제작 편수나 아시안의 영향력 면에서 중화권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2라운드 장르의 다양성과 산업화, 한대 역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급성장했습니다. 로맨스를 시작으로 장르를 개척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자본과 결합해 좀비물, 장르물 등 독보적인 글로벌 IP를 구축하며 전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현재는 각자의 장점 구도, 현재 중국 드라마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고전극 분야에서 여전히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집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현대극, 장르물, 글로벌 플랫폼 연계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두 국가의 드라마는 이제 각자 잘하는 영역이 다른 상태로 경쟁하고 있다고 총평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중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떨고 있지만, 막상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중국 드라마들이 대만과 홍콩 넷플릭스 같은 중국어권 빼고는 순위에 드는 것을 못 봤습니다. 또 데이터상으로 넷플릭스의 사극 판타지에서도 한국 작품 환원이 절대적으로 중국 사극 판타지와 비교해서 시청시간으로 게임도 되지 않게 앞서 있습니다. 각설하고 다음 보실 K드라마 대 C드라마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중국 망이에 올라온 기사는 중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눈물 연기와 몰입감. 한국 드라마는 배우가 채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시청자가 먼저 감정이 북받쳐 꺼이꺼이 울게 만듭니다. 대표작 가을동화, 겨울연가. 반면 중국 드라마는 배우 혼자 세상이 무너질 듯 오열하는데도 시청자는 콧날 하나 찡하지 않아 자꾸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대표작 안개비 연가. 배우의 나이대. 한국은 실제 젊은 배우들이 청춘을 연기하지만 중국은 나이든 배우들이 억지로 젊은 역할을 맡아 보기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미장센과 현실감. 한때는 화면이나 연출이 워낙 미적이고 아름다워서 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삶의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비극일지라도 인간미가 느껴지죠. 하지만 중두는 배경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지 못하고 스토리가 지나치게 현실의 팍팍함만 담아내어 볼수록 마음이 쓸쓸하고 미래가 암담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권선징악과 윤리관. 한때는 진선미를 예찬하고 불륜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점이 좋습니다. 예, 인화가시에서 불륜녀 캐릭터를 강하게 비판함. 반면 중두는 불륜이나 가정파괴범을 오히려 동정하고 이심있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예지국의 도덕 기준을 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루함과 몰입도. 중두는 한마디로 답답하고 지루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반면 한드는 시청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며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 점을 보완하면 굳이 한류에 열광하지 않고 자국 드라마를 볼 것입니다. 전개 속도와 호흡. 중두는 회차가 너무 짧고 전개가 뚝뚝 끊어지는 반면 한데는 호흡이 길더라도 내용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매의 궁금증을 유발해 다음 회를 보게 만듭니다. 디테일과 대사 스타일. 한데는 인물들이 늘 세련되고 아름답게 나와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중두는 대사가 너무 흥겹졸아 졸음이 오고 단순한 이야기도 굳이 꼬아놓아 억지스럽고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한 줄 요약 공식. K드라마 만나면 매달리고 매달리고 쓰러지고 쓰러지면 안아주고 안아주면 화해하기. 격정적인 감정 소모. 캐릭터 빌딩. 한드는 조연 한 명 한 명까지 성격이 뚜렷하고 입체적이지만 중두는 오직 주연 몇 명에게만 서사가 집중되어 조연들의 매력이 살지 않습니다. 선정성과 웃음코드. 한국 드라마는 웃음코드의 밸런스가 좋은 편인데 중국 드라마는 가끔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불필요한 스킨십이나 선정적인 코드에 너무 치중하곤 합니다. 표현의 은유와 아날로그적 감성. 중국 영화 드라마는 서양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느라 어설픈 배드신을 넣어 거부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작품은 감정을 은유적으로 담백하게 표현해 훨씬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타깃 시청층. 한데는 인생이 따뜻함과 희망을 주어 청춘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디함이 있는 반면 중드는 아이돌 드라마는 너무 유치하고 사실적인 드라마는 중장년층 취향에 가깝습니다. 주제의식. 중두는 시청자를 가르치려 들고 한드는 시청자를 감동시킵니다. 중두는 억지스러운 설정이 많지만 한드는 가족애와 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로맨스의 감수성, 한드는 영상 및 로맨스 유머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진한 감동을 줍니다. 배우들이 진지할 때 오히려 터지는 은근한 유머가 매력적입니다. 반면 중드는 짜인 각본처럼 어색하고 자기적입니다. 스킨십 묘사, 중드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바로 키스하거나 동침하는 자극적인 전개가 흔해 피로감을 줍니다. 반면 한드는 눈빛 하나 절대된 감정선만으로도 시청자의 마음을 훨씬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스토리의 핵심, 갈등. 한드의 갈등은 주로 결혼 전 삼각관계에서 오지만 중드는 주로 결혼 후 불륜 및 제3자의 개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스펙트럼과 한계, 중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아주 고품격인 대하사극은 너무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가며 봐야 하고, 대중적인 드라마는 수준이 너무 낮아 중간지대에 볼만한 웰메이드작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드는 훌륭하지만 기본 포맷이 다소 정형화되어 있고 소재가 멜로에 다소 치우쳐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눈빛 연기와 연기력, 한국 배우들은 눈빛 교환이나 감정 연기가 매우 정교하고 몰입도가 높습니다. 특히 울 때 눈물 연기가 일품. 반면 중드는 카메라 무빙이나 배우들의 시선 처리가 밋밋해 감정선이 잘 살지 않습니다. 작가 비주얼의 역량, 한드는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반면 중드는 대본이 너무 빈약하고 서사가 엉성합니다. 게다가 비주얼에 뛰어난 배우들의 섭외 능력도 한국이 더 앞섭니다. 판타지성과 대리만족, 한드는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환상을 아름답게 그려내어 시청자가 주인공에 대입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중드 남주인공들은 지극정성이 없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거나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벌이는 듯 지나치게 현실적이라 보고 나면 답답해집니다. 공간 연출과 음악, 한드는 좁은 세트장일지라도 공간을 예쁘게 활용하고 배경음악을 기가 막히게 써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중드는 농촌 배경의 생활극은 잘 만들지만 로맨스극은 가짜 삼각관계나 비극적 결말로 험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의 기품과 자연스러움, 한국 배우들은 독보적인 아우라와 기품이 있으며 연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 청춘물은 연기가 너무 오글거리고 자기적이어서 눈뜨고 보기 힘듭니다. 연령별 친화도, 한드는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주로 열광하는 트렌디함이 있는 반면 중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가 안방극장에서 편하게 보는 사극 가족극에 가깝습니다. 반복 시청의 매력, 한드는 아는 맛이 무섭다고 똑같은 클리셰를 몇 번을 우려내고 과거 해상 장면을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중드는 허구한 날 가출, 부모님과의 불화, 폭력, 불륜 같은 자극적인 소재만 나와 교육적으로도 해롭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렇게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분히 기초적인 연기력과 극본, 연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중국 드라마가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처럼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일본 애니가 일본에서의 대부분 시청시간으로 순위에 드는 것과 비슷하게 중국 드라마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국 화교들과 유학생들의 시청되는 것으로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구가 무기는 무기인 듯 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